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36%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런 대결 구도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10% 가까이 내려앉았던 지지율이 30% 가까이 올라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립 구도가 희미해지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10%대 근처까지 내려앉았던 것,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청 어느 쪽으로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런 무당청으로 있던 그 지지율이 윤석열로 다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퇴임하면서 다시 모였던 것, 그래서 회복이 됐고, 그 다음 이재명으로 또 쏠려 있었던 그 중도층의 지지율이 윤석열로 모이면서 윤석열이 30%대를 회복을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시 32%대에서 37%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40%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30%로 윤석열 지지율이 회복한 다음에는 지금 이재명은 24%대를 그대로, 이재명, 이낙연은 현상 유지 형태인데, 이게 이재명은 이제 내려가지 않고 윤석열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건 뭐냐? 이제 대립구도는 윤석열이 지지율을 10%에서 예전에 30%대를 회복하는 데는 이재명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지만, 연동하게 되지만, 지금부터는 30%부터는 윤석열이 이재명이나 이낙연과의 대립구도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 다음 눈여겨볼 대목은 전체 전국에서는 윤석열이냐 문재인이냐, 이 구도가 이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좌우한다. 서로가 연동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서로의 지지층이. 그렇지만 국정 전체를 움직이는 대립적 핵심 축은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 대립으로 움직여진다. 윤석열이 40%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대세론을 형성하게 된다면 문재인은 30% 초반, 30% 지지율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얘기를 좀 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동산 투기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음 윤석열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 두 가지죠. 하나는 보수 진영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맡은 윤석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옷을 벗고 바로 대선에 뛰어든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일, 13일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37.2%, 이재명은 24.2%, 이낙연은 13.3%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 가까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홍준표를 비롯해서 다 5%대 이하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4.8%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0.1%, 거의 제자리인 겁니다. 이낙연은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제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30%, 지난해에 30%의 지지율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0%로 떨어졌는데 다시 30%로 회복하는 것, 퇴임한 뒤에 하면서는 이재명으로 가있던 지지율이 일부 빠졌다. 또 무당층이 대거 흡수가 됐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낙연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 이재명의 지지율과 윤석열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다.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은 이제 자기만의 게임이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체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영남, 강원, 충청, 앞으로 이 보수층, 기존 야권의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40%를 넘어갈 것이다. 이제 대세론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똑같은 지난 12일, 13일 똑같이 조사한 겁니다. 같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또 3% 가까이 내려앉아서 지금 36%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5%대까지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0%로 회복했죠.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을 다시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다시 이제 이번에는 30%대 초반, 30%대가 무너지느냐, 그러면 완전 레임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의 지지율과 지금 연동되는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국정 상황에서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 대립각이 전 전국을 움직이는 핵심 축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윤석열의 상승, 문재인의 하락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걸 움직이는 요인들은 뭐냐 이걸 보는 것이 전국을 핵심을 짚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먼저 문재인의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부동산 투기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이은 문재인 자신의 양산 사저, 퇴임 뒤에 가게 될 그 사저 투기 의혹 부분입니다. 문재인의 양산 사저 투기 의혹은 이게 LH 투기와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똑같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수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농민인 것처럼 해서 농지를 대규모 사들여서 그것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좀스럽고 민망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해명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11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이 사실이 지금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는 부분을 해명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명하지 않고 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더 황당해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을 해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사저부지가 800평이고 지금 그 경호동 부지가 400평 정도인데 이렇게 큰 부지를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농사를 지은 것처럼 농지를 형질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큰 부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저도 그 1200평, 1300평 가까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지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사저보다 한 100평 정도 더 큽니다. 임야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호화시설이다, 아방궁이다 이런 공격 비판은 자제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아방궁이라고 했는데 아방궁 아니었습니다. 아방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저도 들어가 봤고 뭐 사저 그 주변을 모두 봉화마을도 제가 자주 가봤지만 취재를 위해서 아방궁은 호화시설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당의 그 비판도 지금 농민이라고 하면서 농지를 대규모로 구입을 해서 이것을 택지로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큰 부지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려면 지금 부지를 줄이면 됩니다. 자기의 사저 부지를. 그러면 그 농지를 그대로 살려놓으면 됩니다.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좀 커도 뭐 300~400평 정도 돼도 뭐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경호동 부지는 필요하죠. 경호동 부지는 또 법에 예산으로 지어주기로 되어 있고 예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아방궁이라고 야권에서 공격했다가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아방궁, 호화시설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 1000평에 가까운 사저부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11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농지를 구입해서 그 농지를 또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짚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부분과 자신의 사저 부분의 투기 의혹이 연결이 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대세론을 이제 형성을 했는데 앞으로 40%를 넘어서 공고히 이제 윤석열은 윤석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아킬레스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존 보수층에서 제기하는 전 정권에 대해서 적폐 수사를 그렇게 한 윤석열을 용서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바로 선거에 뛰어드는 대선에 뛰어드는 것이 검찰의 중립에 정말 그게 맞느냐라는 부분.